홈런 원정대의 또 다른 빅잼이 홈런 원정대 랭킹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마스크 때문에 소동이 일었었던 것 기억하시죠? 알테어를 포함해서 NC 선수 4명이 마스크를 하질 않아서 벌금까지 냈었죠. 네, 맞습니다. KBO에서 마련한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 선수들이 2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이 얘기를 왜 꺼냈냐 하면 오늘 랭킹쇼 주제가 바로 벌금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벌금 액수와 그 행동들엔 무엇이 있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BO 리그 벌금 탑5 5위. 200만 원 이하 벌금을 낸 유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벌금 200만 원 이하는 심판에게 폭언을 하거나 빈볼을 던져서 해당 금액의 벌금을 부과받은 선수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경우는 이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4년 8월 3일 NC의 찰리가 심판의 볼 판정에서 항의를 하다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조카 신발 남아라는 언제 이 선수가 한국말을 이렇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조카 신발 남아라는 한국말을 시전하면서 200만 원 벌금에 40시간 봉사활동이라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굉장히 또박또박 얘기를 해주시는데 보면은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이동걸은 빈볼을 던져서 또 송신영은 빈볼을 던진 후에 퇴장 명령이 내려지자 글러브를 패대기 쳐서 각각 5경기 출장 정지랑 벌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네, 벌금은 또한 감독들도 피해갈 수가 없었는데요. 두산의 김태형 감독은 상대편 코칭 스태프에게 폭언을 해서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KT의 이강철 감독 또한 비디오 판독 결과에 항의를 하다가 주심에게 이제 배치기죠, 일명 이제 배를 들이밀으면서 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합니다. 네, KBO 리그 벌금 탑5 4위. 바로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형들입니다. 이 금액의 벌금을 얘기할 때는 이제 양의지 선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양의지 선수가 이제 지금 NC 아닌 두산의 포수 시절이었을 때 300만 원의 벌금과 봉사활동 80시간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양의지 선수가 타석에 들었을 때 볼 판정 때문에 좀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볼 판정에 불만을 갖고 있다가 다시 포수 마스크를 쓰고 그 홈플레이트 뒤에 섰을 때 이제 투수의 그 연습 피칭을 어떻게 보면 약간 교묘하게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원바운드 되는 공을 받지 않으면서 그 공이 심판에게 향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포수가 일부러 캐칭을 하지 않았다. 이제 심판을 골탕 먹이려고 한 짓이다라는 문제가 좀 불거지기도 합니다. 그 심판이 절묘하게 또 공을 피했어요. 근데 표정은 굉장히 안 좋은 표정을 막 짓고 있는 걸 보니 이제 심판이 그 눈치를 챈 거죠. 이때 김태형 감독도 양의지를 따로 더가웃에 불려서 좀 다그치기도 했는데요. 양의지의 이런 행동 때문에 상벌위까지 열렸고요. 또 KBO에서는 이런 비신사적인 행동에 대해서 곧바로 제재를 내렸습니다. 김태형 감독 또한 포수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고의인지 아닌지가 조금 딱 한눈에 보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이런 벌금을 받았고 이뿐 아닙니다. 이제 당시 LG의 류제국과 SK의 김강민은 이제 빈볼 때문에 주먹 다짐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아직도 영상이 회자될 정도로 굉장히 난장이 일어났었는데 이런 주먹 다짐으로 인해서 두 선수 또한 벌금 300만 원과 봉사활동 120시간 제재를 받게 됩니다. 빈볼이 문제가 됐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이제 김성근 감독 또한 빈볼 논란으로 인해서 300만 원의 벌금을 하나 구단 또한 500만 원의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네, 바로 5위에서 소개했던 이동걸 선수 빈볼 투구 때 일어났던 일인데요. KBO는 선수단 관리 소홀을 책임을 물어서 이 같은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KBO가 선수단 관리 문제로 벌금을 부과한 거는 이게 3번째고요. 또 2003년 이후에는 12년 만이라고 하네요. 첫 사례는 바로 2002년 6월 21일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당시 LG와 기아의 경기에서 빈볼 시비가 일었고 이후에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LG의 김성근 감독과 기아의 김성환 감독 또한 각각 500만 원씩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2012년에는 상대 투수 교체에 항의하는 뜻에서 또 신인 투수를 대타로 타석에 내세운 김기태 LG 감독이 500만 원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삼성의 최충현과 LG의 윤형주는 음주운전으로 각각 300만 원의 벌금을 받기도 하는데요. 사실 뭐 경기 중에 이슈도 이슈겠지만 경기장 밖에서 특히 뭐 음주운전 이런 이슈로 물의를 일으키는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 KBO 리그 벌금 탑5 3위. 바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금액이 좀 세지면서 사실 또 이슈 또한 조금 더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데요. LG 배재준은 싸움을 말리던 시민을 SK 신동민과 김택형은 후배를 각각 폭행해서 500만 원의 벌금을 받기도 합니다. SK에서 뛰던 강승우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구단과 KBO에 신고하지 않아서 90경기 출장 정지 및 1000만 원의 벌금을 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선수들 사례랑 더불어서 또 롯데 아조치가 도핑 방지 규정을 위반했는데요. 선수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롯데가 1000만 원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인 훔치기 논란도 등장합니다. 2018년도 기아와의 경기 당시 LG는 사인 훔치기 논란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사인 훔치기 논란으로 굉장히 많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네, 경기장에서 코치진과 선수단 관리에 책임을 진 류중일 LG 감독은 역대 감독 제재금 중에서는 최고 금액인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네, 이 논란은 2위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KBO 리그 벌금 탑5 2위는 바로 2천만 원 벌금을 낸 사례입니다. 네, 류중일 감독에게 1,000만 원의 벌금을 때린 LG의 사인 훔치기 논란은 이렇습니다. 기아 배터리의 구종별 사인을 분석한 내용을 LG가 그것도 A4 용지에 적어서 벽에 붙여서 논란이 불거지게 되는데요. 상대팀의 사인을 훔치는 것도 모자라서 이것을 인쇄물 형태로 공유한 초유의 일에 야구계가 발칵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KBO 리그 규정 26조 2항에 따르면 벤치 외에서는 외부 수신호를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요. 또 경기 중에는 외부에서 페이퍼 등 기타 정보가 담긴 사항을 전달하는 게 금지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LG는 2천만 원 제재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네, 벌금 2천만 원을 때려맞은 구단은 LG뿐만이 아닌데요. 2015년 당시 하나는 최진행의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이 나오면서 반도핑 규정 6조 2항에 의거 2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두산 또한 2천만 원 벌금이 매겨진 일이 있었는데요. 2017년에 두산의 투수 진야곱이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2011년 당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실을 인지하고도 선수를 경기에 내보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면서 두산 또한 같은 금액의 벌금 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는 2020년 키움의 이장석 전 대표가 부당하게 경영에 개입했다는 의혹, 즉 옥중 경영 사건이죠. 이것에 대해서 KBO가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당한 경영을 했다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면서 2천만 원을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SK는 선수단의 품위 손상 행위를 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 2천만 원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네, KBO 리그 벌금 탑5 1위는 벌금 최고액인 5천만 원이 부과된 사례인데요. 이 불명예의 기록은 NC와 히어로즈가 갖고 있습니다. 네, NC는 소속 선수의 경기 조작 사건, 또 불법 인터넷 도박 등에 따른 선수단 관리 소홀을 이유로 2017년에 엄중 경고랑 함께 5천만 원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 사건 자체가 야구계를 굉장히 충격으로 몰고 갔던 만큼 금액상으로도 중징계 형식을 취한 건데요. 이를 둘러싸고서 벌금 규모뿐만이 아니라 더 철저한 조사를 원하는 야구인들과 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사실 이때 좀 상황이 좀 복잡했던 것이 그 해당 선수들의 그 승부 조작, 경기 조작, 불법 인터넷 도박뿐만 아니라 구단이 이를 알고도 선수를 내보냈다. 또한 이를 알고도 선수를 트레이드에 활용했다, 특별지명에 활용했다라고 하면서 사기 혐의가 적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상황이 좀 복잡하게 번졌었는데 당시 또 굉장히 이슈 자체가 또 큰 사안이죠. 그래서 다른 사안에 비해서 승부 조작이라는 건 굉장히 좀 엄중한 사안인데 비해서 5천만 원이란 벌금이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매를 내린 것 아니냐라는 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히어로즈는 2018년에 미신고 현금 트레이드 12건과 관련해서 5천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네, 사실 현금이 포함된 트레이드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당시 넥슨이죠. 상대 구단들과 이 현금 거래 사실을 숨기면서 좀 문제가 된 건데요. 물론 이 미신고 현금 트레이드 자체를 넥센이 주도를 한 것이긴 하지만 다른 구단들 또한 이거를 받아들인 역할이기 때문에 다른 구단 역시 책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히어로즈는 창단 초기에 또 현금 트레이드로 비난의 화살을 받은 적이 있었죠. 그런 경험이 있었던 만큼 더 떳떳하게 현금 트레이드를 공개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뒷얘기가 많았는데요. KBO에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조사를 실시를 했고 그 결과 히어로즈 관련 23건의 트레이드 중에서 이미 공개된 12건 외에 추가로 확인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구 팬들은 사실 조금 이런 트레이드가 이루어지면 좀 의혹의 시선을 많이 보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뒷돈 있는 거 아니냐 무성한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실체가 드러나면서 더한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 결과 이제 미신고 현금 트레이드 12건에 관련돼서 히어로즈 구단에는 제재금 5천만 원이 부과가 됐고 동참했다라고 봐야겠죠. 다른 구단들 또한 이와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각각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트레이드는 전부터 계속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실제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서 축소를 했고 또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런 미신고 트레이드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를 주도한 이장석 전 대표에게는 무기실격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금액별로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 수준의 벌금이 내려졌는지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가장 좋은 거는 벌금이 부과됐다는 얘기를 안 듣는 거겠죠. 네, 물론입니다. 경기 중에 사실 그라운드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하더라도 특히 최근에 그 야구의 인기가 굉장히 줄어들게 된 원인 중에 하나로 각종 사건 사고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경기장 밖에서 선수는 물론이고 구단 관계자들 또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엇나간 행동들을 해서 야구 팬들의 등을 돌리게 하는 행동들이 더 이상 없어야겠습니다. 다가오는 새 시즌에는 벌금 말고 포상금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네, 홈런 원정대는 리그가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공장 가동 중이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꼭 잡고 말 거야.